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최근 리플과 SEC의 소송의 방향성이 리플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작년에 SEC가 제출한 고소장이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미 작년 2월달 그리고 9월달에도 벌써 몇 번이나 언급이 됐던 지난 기사들이고, 그런 기사들이 리플 가격 상승에 맞춰 저번 주말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최근 리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퍼드 뉴스인지 아니면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리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작성한 기자는 이제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건지, 작년부터 벌써 여러 번 올라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어떤 의도인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지난 2022년 SEC가 리플을 고소했고,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만큼 논란이 됐고, 그걸 갈링하우스가 코인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아직까지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리플의 승소가 어느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SEC의 가격 조작 고소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EC의 고소장에 나와 있는 갈링하우스의 당시 발언은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플 작전할까요? 라는 내용에 갈링하우스는 실행해라고 답변을 했고, SEC는 이 내용을 고소장에 작성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나는 리플을 장기 보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리플을 팔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착이 되며, 리플 트레이딩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과 갈링하우스, 라센 등은 리플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해오고 있는데,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작년 SEC의 고소장 내용들을 이번에 만약 새롭게 접했다면 생각보다 좀 구체적이고 충격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 이제 코인킹 곽도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리플랩스 법인과 CEO인 갈링하우스 그리고 공동 창업자 라센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 고소는 벌써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진짜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 세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최근 이런 리플의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과 동시에 2020년 12월 시작된 소송 당시 SEC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만큼의 논란이 되는 내용은 갈링하우스가 코인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SEC의 고소장에는 갈링하우스가 리플 코인 매각에 관여를 했고 가격 조작을 지시한 내용까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블록미디어는 SEC가 법원에 제출한 79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에서 가격 조작 부분을 발췌해 시간 순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SEC는 법인인 리플과 갈링하우스, 라센 등 3명의 피고가 무등록 증권 리플 146억 개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링하우스와 라센은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6억 달러면 지금 한화 기준으로 8,60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SEC는 갈링하우스가 대외적으로는 나는 리플을 장기 보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리플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피고가 리플 트레이딩을 조종하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불법 행위라고 SEC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리플과 갈링하우스, 라센 등은 리플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항변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조직적인 매매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리플은 3개 이상의 마켓메이커 즉 MM과 대리인을 통해 리플 매매를 수행했으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SEC에서 말하는 그 실행 사례 중 일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6년 4월 11일 공개 시장에서 리플 매수를 지시했고, 목표하던 가격은 0.008달러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하루 트레이딩 볼륨의 5% 한도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2016년 8월 16일 리플 직원이 리플 커뮤니티 동향 보고를 했으며, 리플의 장기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고 보고 진행했습니다. 이때 해당하던 커뮤니티는 XRP 챗이라는 온라인 포럼입니다. 리플 재무 담당 부사장은 갈링하우스와 리플 대리인에게 매수를 중단해야 하는지 이메일을 보냈고, 대리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만 하던 계좌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매수 효과는 가격을 움직이는 것보다 시장에 신뢰를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며, 그게 결국 가격을 움직인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메일 대화 이후 리플 매수 작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방금 말한 내용들은 정말 일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자료가 당시 리플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 것이고, SEC는
리플이 여기 1부터 여기 보이는 440까지 잘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어떤 잘못을 440까지나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미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440까지의 이유를 말했는데도 오히려 소송의 분위기는 SC가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이 승소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보면 정말 좀 진짜 쓸데없는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리 겐슬러가 갈링하우스한테 너네 리플 증권이야 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새롭게 보신 분들이라면 혼돈이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사는 작년에도 이미 2차례 이상이 언급이 되었었고 이 기사가 나오는 시점은 거의 대부분 리플의 가격 상승 또는 이 시장에서 리플이 주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SEC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말 맞는 내용들이라면 리플 측에선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정말 패소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미 소송은 끝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은 오히려 리플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 진짜 저 440까지의 이유가 사실인지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젠 진짜 3년 동안 질질 끌었고 SEC는 이제 가스라이팅 그만하고 서로 좋게 좋게 합의를 보는 방안으로 좀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언급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 상태에도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SEC가 아닌 리플이 승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기울인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 매매에 잘 적용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는 경제지표 발표 외에 파월 의장 연설과 더불어 부의장과 10개의 지역의 연은 총재들의 연설로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끊이지 않고 줄지어 있습니다. 지난 FOMC 결과가 매파적이었던 것만큼 연준 주요 인사들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냐에 따라 이 시장의 분위기가 또 좌우될 전망입니다. 연준이 참고하게 될 경제 데이터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에 맞게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선물방 입장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비트 인사이트 시크릿방을 함께 입장 도와드릴 예정이고 웰시 소속 김라운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차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와 거시적인 경제 상황까지 다루어 드리고 있으니 이제 입장하셔서 주요 일정과 그에 따른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시 경제와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통해 폭넓게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시길 바라고 다른 곳보다 쉽고 빠르게 한눈에 익히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